어제 오늘 연달아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완화, 이거 분기마다 원래 행사로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번엔 좀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꼭 다루고 넘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책을 보고 파격적인 걸 넘어서 이거 될까 진짜로? 무리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사활을 건 건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서울 표심을 위해서 당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만 추려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용적률 500%까지 풀어주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세권 350m 반경 이내는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준주거 지역은 임대를 포함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하죠. 역세권 350m의 기준은 뭐냐?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350m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표는 강북권 대개조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영끌족의 한이 서린 노도강을 겨냥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희가 한번 동북권에서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지역들로 단지를 뽑아봤습니다. 역세권 350m는 승강장 중심이냐 아니면 승강장 경계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승강장 중심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보셨죠? 노도강 노났습니다. 혜택받는 단지들이 정말 많네요. 근데 이거 강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강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남권 그리고 목동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권 대개조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노도강만큼이나 강남에도 좀 눈길이 쏠립니다. 사업성 똑같이 좋아지면 강북보단 강남 아니겠어요? 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음말을 콕 집어서 여기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고밀 재건축 용적률 완화입니다. 지금 단지가 지어진 모양새가 용적률이 높고 빽빽해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에서 3종 주거리 기준으로 허용 용적률이 보통 230%입니다. 근데 이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 이미 용적률이 230%를 넘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04년 전까지는 지금처럼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주거지역은 400% 이하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이 종이 세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거지역 용적률도 낮아진 겁니다. 근데 이미 용적률이 250, 260인 곳들은 지금 재건축하면 오히려 230으로 낮춰야 하잖아요. 요즘 공사비 때문에 가뜩이나 안 나오는 사업성이 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단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 용적률은 무관하게 시작을 지금 현황 용적률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1.2배까지 올려준다는 겁니다. 가령 3종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이걸 360%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예로 현황 용적률,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이마저로 넘긴다? 그럼 일부는 준주거로 종상향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성 보정 개수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개념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금은 10에서 20%인데 이걸 사업지에 따라 20에서 40%까지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종 주거리 기준으로 현재 기준 용적률이 210%고 보통 인센티브 20%를 받아 230%가 되는데 이 인센티브 20%를 2배로 올려 40%를 주면 허용 용적률로만 25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 거냐면요. 3종의 법적 상한이 300%죠. 근데 보정 개수가 없는 경우에 허용 230에 기부 체납으로 상한 250%까지 받고 임대주택까지 더해서 법적 상한인 300%까지 간다고 치면 현재 기준으로는 법적 상한까지 도달하는 50%, 이 중에 절반인 25%를 임대로 내놔야 하는 거죠.
근데 보정개수를 받아서 허용이 250부터 시작한다면 기부 체납 더해서 상한 용적률이 270%가 되고 거기에서 법적 상한까지 남은 30% 중에 절반인 15%를 임대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줄고 분양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추가로 종상향 시 부과되는 의무공공기업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접도율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접도율은 특정 구역이 얼마나 도로랑 맞닿아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죠.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안 좋다는 걸 증명해야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접도율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접도율 계산에 쓰는 도로의 길이를 지금은 4m 이상인데 이걸 6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노후도 여건도 현재는 67%인데 이걸 60%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종합하면 현재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지역이 지금보다 2.8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 이런 데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예측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서울시에서 나왔던 정책들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노동항에서 사업성 안 나오던 곳들은 정말 쌍수 들고 반길 만한 내용이죠. 근데 혼란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세우고 있던 설계들 다 변경하려고 난리일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역세권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다 되는 건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서 해줄 텐데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게 주요한 기준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로도 꽤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언급도 했고요. 이거랑 연계되는 내용으로 이제 강북의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하고 화이트 사이트 정하겠다는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늘려서 자족도시처럼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봐야 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인구수의 교통량도 어마어마할 텐데 과연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로 바뀔 수 있을지, 화이트 사이트 만들어 놓은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는 부분. 이거는 사실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서울시에서 결단을 했어야 할 문제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도심의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용적률을 올려줘야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250% 뭐 260%인 용적률이 뭐 300 중반대로 오른다고 해서 사업성이 확 좋아질까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용적률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게 맞을까? 초고밀 도시로 가는 게 맞을까? 어느 순간에 그냥 1:1 재건축이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업성 보정개수, 이거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핵심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어디로 어떻게 볼 거냐, 기준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최대 2배까지 해주겠다는데 이 2배를 적용하는 기준과 산식은 뭔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이것도 강북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사업성이 나쁜 데가 강북에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뭐 여러 곳에 있을 텐데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단지는 보정개수를 뭐 2배를 주는데 어떤 곳은 뭐 1.5배밖에 안 주고 우리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냐, 왜 저기만 많이 주냐, 이런 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잘 잡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실 일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